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공화당의 첫 번째 내년 대선 경선 TV 토론회가 어제 저녁에 열렸는데 8명의 후보들이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서로에 대해 공격을 하면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첫 토론회가 열린 같은 시각에 공개된 이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 영상에서 자신에 대한 기소를 정치적 박해라며 비난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제 공화당의 첫 번째 2024 대선 경선 TV 토론이 열렸죠. 그렇죠. 뭐 말씀드린 대로 위스콘신주에 있는 밀워키 피저럴 포럼에서 개최됐습니다. LA 시간으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그러니까 동부 시간으로는 이제 저녁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제 열렸는데요. 브렛 베이어 앵커와 마사 맥컬럼 앵커가 공동 진행했고 8명이 나왔죠. 덕 버검 다코타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론 데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헬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에이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비벡 라마스와미 억만장자 사업가,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 이렇게 8명이 치열한 토론을 전개했습니다. 네, 그 8명 모두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밝혔죠. 예, 그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어요.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공화당 첫 토론회에서 가장 유력한 지금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네. 불참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안고 없는 안고빵 같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는데 팥 없는 팥빵. 네. 다른 후보자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그야말로 트럼프 없는 트럼프 토론회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둘러싸고 이제 모든 후보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참 질문도 재밌었습니다. 팍스 앵커가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 받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네. 당신은 지지하겠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런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8명 중에 6명이 지지하겠다고 응답했고요. 2명은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누구예요? 네,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은 네. 덕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헬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비벡 라마스와미 억만장자 사업가,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 흑인이죠. 이 6명이 지지 의사 밝혔고요. 에이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는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도 좀 결국 약간 늦긴 했지만 반대 의사를 표명해서 6대2로 지지한다는 쪽이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대2로 지지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예, 그러니까 유죄가 된 상태에서 당선이 된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옥중 당선. 왜 한국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죠. 네. 옥중에서 후보로 나가서 당선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독재 정권 시절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 질문 참 재밌었는데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같은 경우는 의사당 난입 사태를 정상화하는 걸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16 의사당 난입 사태는 잘못된 것이었고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것마저도 잘된 것으로 혹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기소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티 전 주지사도 기소 자체가 좀 정치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찌 됐건 유죄가 확정이 된다 그런다면 16 의사당 폭력 사태가 잘못됐다는 걸 확실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얘기했고요. 에이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윤리적으로 대통령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백히 중죄를 저지른 사람을 나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가장 확실히 얘기했고 반면에 억만장자 가장 나이 어린 30대 억만장자죠. 38살의 라마스와미 억만장자 비벡 라마스와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세기 최고의 대통령이다. 아주 극찬을 했어요. 아주 극찬을 네.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당연히 지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만약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네. 비벡 라마스와미 본인이 공화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 선거 나가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자기는 곧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사면해 줄 거다. 아주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사면해 줄 거고
다른 경선 주자들에게도 그 말하면서 다 물어봤어요. 이 라마스와미가 당신들도 대통령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사면해 줄 거죠? 이렇게 다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가장 강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 보였고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연방 정부의 정치 무기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기소권을 가지고 기소 독점주의잖아요. 검찰만이 기소할 수 있는데 기소권을 가지고 이렇게 그 정치인을 기소하는 이런 행태는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정치적이었다고 비판했고요. 2021년 1월 6일에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보다는 어찌됐건 원칙적으로 자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반대한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8명의 토론이 있었는데 누가 가장 돋보였어요? 역시 뭐 거의 일치하는 대답이 나왔는데요. 비백 그 라마스와미 이 억만장자죠. 네. 역시 가장 돋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인도계입니다. 예. 부모님이 다 인도인이고요. 38세 최연소자, 예일대 하버드 대학을 나온 아주 수재고요. 공부 잘하고 또 이 젊은 나이에 억만장자에 올랐고 정치 경력이 전무한데 워낙에 지금 미국 정치판이 아사리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완전히 난장판? 지금 뭐 사람들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보니까 네.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굉장한 이점이 이득이 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정치하면서 온갖 실망스러운 모습 보였는데 이 사람은 어찌됐건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막 기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충우돌했고요. 굉장히 시선 집중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본인 발언할 땐 물론이고요. 다른 후보들이 발언할 때마다 사사건건 끼어들면서 굉장히 강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정치인이 아닌 기업가다. 새로운 세대만이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정치인에게 우리 그 힘을 주지 말고 자기 같은 기업가 출신에게 힘을 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 38살인 자기 같은 사람이 이제 미국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깡마르고 웃긴 이름의 남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유명한 말이죠. 바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렇죠. 혜성같이 등장했을 때 본인은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 바락 오바마를 연상시키는 그런 소개를 하면서 이 비백 라마스와미가 굉장히 어제 좀 뜬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자 이제 다른 후보들이 견제했는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라마스와미를 겨냥해서 지금은 견습생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다. 루키는 필요 없다. 풋내기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챗 GPT 같은 소리 하는 거 잘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또 노골적으로 비아냥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토론에서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있었어요. 이 라마스와미가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자신을 박살내라고 하는 그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슈퍼팩의 메모를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슈퍼팩 메모를 보면 그 비백 라마스와미가 거슬리고 좀 신경 쓰이니까 걔를 좀 박살내라 이런 메모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라마스와미가 그 메모를 공개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드샌티스는 꼭두각시다. 예. 슈퍼팩의 꼭두각시밖에 안 되는 인물이다. 이런 메모나 받고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고 대통령 만들어줘서야 되겠냐. 슈퍼팩의 꼭두각시 나는 사람을 그래서 대놓고 이 드샌티스를 슈퍼팩의 꼭두각시로 만들었고요. 그 자신은 진실만을 말하는 애국자가 자신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드샌티스 주지사가 좀 타격을 받았죠. 이런 메모가 공개되면서 슈퍼팩의 꼭두각시 이게 굉장히 좀 강한 이 공격이 좀 먹히지 않았나 싶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경 문제에 대해서도 이 라마스와미가 강력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을 우선시해야 한다. 다른 나라를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자원이 있으면 그걸로 미국 국경 지키는 데 써야 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거기 또 제동을 걸었는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국경을 지키는 것 두 가지를 못할 것 같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둘 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미국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두 개 다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우크라이나는 미국 방어 전선의 최전선이다. 라마스와미의 논리대로라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용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 라마스와미와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어요. 미국 대통령의 최우선 목표는 미국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군을 남쪽 국경 지역으로 보낼 것이고 취임 첫날부터 미군을 국경에 보내서 멕시코 카르텔과 전쟁을 해서 멕시코 카르텔들을 척결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터커 칼슨과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또 크게 화제가 되고 있네요. 됐죠. 네, LA 시간 저녁 6시, 정확히 얘기하면 5시 55분, 6시 5분 전, 그러니까 공화당 TV 토론회 시작하기 5분 전에 공개가 됐는데요. 네. 터커칼슨.com, 트위터, 지금 X죠. X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37초짜리, 1분 16초짜리 두 개 예고 영상이 어제 낮 12시, 어제 오후 3시에 업로드가 됐고요. 오후 5시 55분에 46분 12초 분량의 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55만 5천여 명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 뉴저지주에 있는 배드민스터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지에서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질문이 상당히 흥미로웠다면서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터커 칼슨이 왜 지금 TV 토론하는 시간인데 왜 TV 토론 안 나오고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좋은 질문이다. 근데 사람들이 나보고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50% 60% 차이가 나는데 토론에 나갈 시간이 있으면 그냥 쉬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TV 토론에 나서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지금 보니까 지지율이 뭐 0%, 1%, 2%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나가서 말다툼하고 싸워야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토론회를 주최하는 박스도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6년에 자신이 이겼을 때, 대통령이 됐을 땐 그렇게 호의적이더니 지금은 박스가 아주 지금 비호의적이고 자기는 그런 박스가 하는데 나가기 싫다, 딱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8명이 다 자기를 물어뜯으려고 난리를 칠 텐데 내가 왜 거기 나가야 되겠냐. 물론 자기도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질문 하나하나 다 맞받아치고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조언을 받아들여서 자기는 무의미한 그런 토론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 터커 칼슨은 이제 팍스를 떠났잖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제 독립 진행자로 그렇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텔레비전에 대한 공격도 했습니다. 공격도 많이 했어요. 터커 칼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은 TV에서 큰 성공을 거둔 TV 스타 출신인데 그런데도 TV 토론을 나가지 않는 건 TV 영향력이 쇠퇴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네. 굉장히 이제 판을 깔아주는 질문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받아서 요즘 여론조사 보면 TV 시청률이나 영향력이 많이 내려갔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예전보다 뭐 30% 40%씩 뚝뚝 떨어진 수치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MSNBC, CNN 같은 케이블 예전 같지 않고 너무 별로다, 재미도 없고 얻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MSNBC, CNN은 시청률이란 거 자체가 없다. 거기는 완전히 데드란 말을 했어요. MSNBC와 CNN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박스도 시청률이 크게 떨어졌다 얘기했습니다. TV 방송의 신뢰를 잃었고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보질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박스가 시청률 1위 달리던 당신 터커 칼슨을 이렇게 자른 것부터 엄청난 실수였다. 지금 이렇게 이상한 포맷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상이 장담하는데 박스가 중계하는 TV 토론보다 훨씬 더 관심 받을 거고 인기를 얻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뭐 실제로 그렇다 그러더라도 네. 좀 두 사람이 쿵짝이 좀 너무 맞았네요. 심지어는 뭐 일부 경선 주자들 실명까지 거론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후보들이 경선에 나서서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했냐고 터커 칼슨이 이제 물어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뭐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거론해도 상관없겠지 하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에이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 어떻게 아칸소에서 주지사까지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 사람 참 인기도 없고 참 능력도 없고 참 성격도 별로고 다 별로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 참 지독하게 못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크리스 크리스티는 뉴저지 주지사일 때 지지율이 8%밖에 안 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다니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크리스 크리스티는 좀 미친 사람 같고 좀 정신병자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자기가 대통령일 때 크리스티랑 친하게 지냈고 도움도 받고 했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크리스 크리스티를 기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용을 안 했고, 그래서 크리스 크리스티가 상처를 많이 받았고 자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 알고 있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지만 어찌됐건 자기는 크리스 크리스티에게 잡을 주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크리스 크리스티도 깎아내렸고, 빌바 전 법무부 장관, 자신의 측근이었죠. 빌바 전 법무부 장관도 최악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깎아내렸고요. 터커 칼슨이 그러니까 또 음모론적인 얘기도 물어봤어요. 제프리 앱스타인이 교도소에서 갑자기 죽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빌바가 어떻게 관리했길래 그런 일이 벌어졌냐. 모르겠다. 빌바가 오더니
자살했다고 그러더라. 근데 터커 칼슨은 자기가 듣기로는 자살이 아니라 제프리 앱스타인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흥미로운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오늘 조지아주에서 네. 구치소에 출두해야 되잖아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나요? 언급을 했죠. 정치적인 기소라고 그러면서 그 페니 윌리스죠. 페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 여 검사장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터커 칼슨이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이 20번 이상 당신을 기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뭐 정말 끔찍한 그들의 행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는 또 뭐 흥미로운 네. 답변을 했다면서요. 조 바이든 터커 칼슨이 물어봤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정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지금 문장 2개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대통령 밑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2개의 센텐스를 못하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뭐 우편 투표를 통해서 사기치는 것 말고는 선거에서 승리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누가 국경을 오픈하고 높은 세금, 고금리에 뭐 이런 자동차를 못하게 게솔린 자동차를 못하게 하는 이런 정책을 누가 좋아하겠냐 뭐 하면서 계속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각종 정책을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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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이 시간이 다 됐나요? 다 됐어요. 안타깝네요. 그 마지막으로 그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아하. 언급했는데 시진핑, 푸틴, 김정은 같은 자기 재임 시절에 만났던 외국 정상들 하나같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서 예. 특히 김정은 언급할 때 김정은 좋았다고, 김정은과 관계 참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사람들이 자기가 그때 왜 김정은한테 이렇게 나이스하냐고 많이 얘기하는데 처음에 자기는 김정은한테 굉장히 강하게 나갔고 세게 나갔고 그랬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대화에 응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서 김정은을 테이블로 끌어낸 것이고 근데 지금 봐라. 엉망으로 하니까 바이든이 시진핑하고도 대화가 하는데 푸틴하고도 대화가 하는데 김정은과도 대화가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했으면 북한과의 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네. 했습니다. 네. 네. 조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